앉아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까지는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코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제가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고 실습 시간을 다시 할애를 할 건데, 그 실습 시간 때에는 프로젝트 만든 거 지우고 생성부터 다시 하세요. 전 우리 마이버티스 시작했던 것랑 이제 같은 과정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날이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고생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자,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는데요. 이제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검색하시면 크리에이터 그레이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메이븐하고 그레드라고 둘 다 있는데 메이븐은 좀 올드하니까 가급적이면 최신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해놨었던 수업 자료 자체가 약간 좀 올드해서 저도 계속 버전 확인하면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먹히는 최신 스타일로 가자고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자, 그럼 이제 스프링보트 버전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3.3.4가 있고 3.4.0이 있죠. 이게 스냅샷하고 M이 붙은 게 있는데, 스냅샷 버전은 정식 버전이 아니고 그냥 여기 스프링 개발자들이 맨날 깃허브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기능을 맛볼 수는 있지만 안정화되지 않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M자 붙은 거는 M1, M2, M3 이건 일종의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를 따지려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얘가 공식 버전인 거니까 3.3.4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죠. 불안하게 스냅샷 쓰지 말고 3.3.4로 씁시다. 여기는 첫 번째 항목이 추천 항목이므로 첫 항목을 선택함이라고 표기해놨어요. 자, 사용할 언어는 당연히 자바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이디인데요. 그룹 아이디는 회사 이름의 도메인 역순이에요. 이 정도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kr.sem. 뭐 요 그룹 아이디는 따로 입력하실 분들은 이제 각자 저마다 알아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버전 값이 없는 자르 파일, 그러니까 최종 산출물의 이름, 쉽게 말하면 실행 파일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특수문자 못 쓰고 소문자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로 스프링. 자, 그러면은 4번하고 5번인데 못하다. 4번하고 5번인데 4번, 5번 합산에 의해서 프로그램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우리 그 자바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쓸 때는 패키지 이름을 나중에 한번 맞춰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얘는 그냥 요거랑 요거 결합해서 패키지 이름이 생성이 되니까 패키지 이름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우리가 맨날 테스트 폴더 지웠잖아요. 그 이유가 테스트 폴더도 테스트용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패키지 이름을 맞춰주면은 테스트 쪽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맞추는 건 번거로우니까 그냥 지워버립시다 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패키지 이름이 아예 처음부터 딱 맞게 픽스가 되니까 굳이 테스트 안 지워도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타입인데 그 자르랑 와르가 있어요. 자르가 요즘 거고 와르는 옛날 거예요. 자르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DK 버전, 자바 버전 선택하는 건데 17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23하고 21도 뭐 이론적으로는 지원한다 그러는데 어제 내가 집에서 이것 때문에 3시간 삽질했어. 안 돼.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요 화면. 우리가 그레드를 했을 때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끌어올 수 있는 그 간단한 코드를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검색해서 디펜던시즈라는 데서 넣었죠. 지금 저기 화면이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지정해주면 걔네들에 대한 참조 구문을 build.grad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원이 지속될 때마다 여기에 조금씩 뭔가 늘어날 거야.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프링 웹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 액츄레이터 OPS. OPS가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 만약에 이 스프링 부트에서 JSP를 옛날처럼 계속 썼다면 우리가 자바 웹에서 JSP 쓰는 방법을 좀 보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JSP를 스프링 부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얘가 꿰찼어. 그러니까 이제 JSP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자바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자바 ME, 자바 SE, 자바 E. 여기는 조금 가볍게 들어도 돼요. 자바 ME는 마이크로 에디션이라고 해서 모바일용으로 고안된 거예요. 자바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이에요. 일반 PC용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몇 개를 가지치기를 한 거야. 불필요한 기능은 제거한 게 마이크로 에디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C용 버전에다가 웹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게 자바 2예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러니까 자바 2가 기존의 서블릿과 JSP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바 ME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써요. 이게 언제였냐면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EGI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건 알죠? U+. LG U+ 이전 브랜드명이 EGI였어요. 그때 LG텔레콤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개발 언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EGI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은 그때 쓰던 게 자바 M인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화되고 스마트폰 스펙이 사실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쓸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자바 SE예요 그냥. 그래서 거의 요거 두 개만 남겨 있었는데 현재 자바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라클에서 이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우리 더 이상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개발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버렸어. 그리고 오픈소스 재단에 이거 너네가 계속 개발하는 거는 니네 맘대로 하셈. 근데 자바 2라는 이름은 우리가 라이센스 갖고 있으니까 이 이름은 못 줘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 그 잘 나가는 플랫폼 오라클이 인수하면 망한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얘네가 진짜 돈독이 올라서 되게 치사한 짓을 많이 해. 그래서 오픈소스 재단에서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바 웹 기술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개발하겠다 대신에 이름을 못 쓴다고 했으니까 자카르타 2라는 이름을 써요 지금. 그러니까 JSP랑 서블릿 기술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어 사실은. 더 이상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기술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바 2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서블릿하고 그 다음에 JSP란 말이야. 근데 라이센스 갖고 있는 애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오픈소스 하는 애들이 계속 그거를 계승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JSP 드러내고 새로운 기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스프링 관련된 책들 사봐야 별 소용이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이 요거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요 트렌드가 3년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책이 그 안에 출간된 거란 모를까 출간 연도가 3년 넘어가면 어차피 봐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템플릿 엔진까지 해서 얘네들을 이제 탑재를 여기다 골라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법 잘 보세요. 일단은 키워드 검색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스프링 웹이라고 검색하면 스프링 웹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이를 딱 클릭을 하면은 한 개가 선택됐다 라고 떠요. 선택된 거 위에 체크가 뜨죠. 그래서 사용할 거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야. 데브툴스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스프링부트 데브툴스라고 있죠. 마우스로 클릭을 하건 아니면 그냥 여기다 선택하고 엔터를 치건. 그럼 여기 두 개가 선택됐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개를 검색해서 이렇게 다 선택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확인되시면은 맨 위에 요 첫 번째 항목 요거 선택하거나 여기서 엔터 치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4개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저장할 곳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 폴더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작업 폴더를 지정하면 여기부터는 우리 전에 자바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 아티팩트 아이디를 헬로 스프링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이름으로 폴더가 생길 거예요. 바로 열지 말고 폴더 이름을 앞에 01 이렇게 숫자라도 붙여서 폴더 이름을 좀 맞춰준 다음에 여세요.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01 헬로 스프링이라고 안 넣는 이유가 요 단어가 패키지 이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패키지 이름 규칙이 일반적인 변수 네이밍 규칙하고 똑같으니까 숫자로 시작을 못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폴더가 생기니까 폴더를 01 헬로 스프링이라고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뭔가 진짜 많이 해요. 잠깐 이거 끝날 때까지 놔두세요. 여기서 뭔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끝날 때까지 놔두세요. 얘 되게 예민한 애야. 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요, 요 설정이 들어가야 되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쉼표 누르시면 설정화면 나와요. 근데 이게 키보드가 한글 상태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 화면 여신 다음에 이건 윈도우만 해당돼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거 누르시면은 설정 소스 코드가 나와요. 여기다가 요가 추가하시고 저장하시면은 리로드 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이제 리로드 하고 나서 쭉 이제 얘가 뭔가 다시 로딩을 하면은 자바 레디라고 하고 뜹니다. 이게 프로젝트 로딩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스프링부트 대시보드라는 애를 깔았어요. 여기 육각형으로 된 익스텐션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열었을 때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오시면은 프로젝트 생성이 잘 된 거고요. 일단 요거 설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중간에 끊었다가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원래 잘 됐어도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프로젝트는 생성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는 메인 폴더 안에 자바 밑에 패키지 이름 알아서 쫙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헬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스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생겨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 클래스를 직접 추가할 거지만 오늘은 그냥 이 클래스만 써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니까 속도감 좀 있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눈여겨 보시고 이따가 실습 시간 드리면은 이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봅시다. 골뱅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걸 하나를 넣음으로 인해서 클래스가 굉장히 간소하잖아요, 그렇죠? 요 코드의 의미가 스프링부트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기본 기능들이 요걸로 그냥 다 상속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로서 동작 가능한 기능을 탑재시키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요. 이렇게 골뱅이 컨트롤러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었던 서블릿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메서드를 추가하는데 서블릿 형태의 컨트롤러입니다. 메서드 위에 메서드 이름은 맘대로 정해도 돼요. 메서드 이름은 맘대로 정해도 되고,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이게 여기에서 리턴하는 문자열을 웹브라우저한테 주겠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get mapp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슬래시 헬로 스프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서드의 URL이 이거예요. 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HTML은 더 이상 웹페이지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는 메서드 하나가 웹페이지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개발 방식이 와도 스프링부트 안에서 이제 안 바뀌어요. 메서드 하나가 웹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HTML을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바 메서드로 접속해요. 여기서 HTML 태그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찍어봤고 그 다음에 리턴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동을 할 때는 F5 키 이제 안 먹어요. F5 키 이제 안 누릅니다. 자, 스프링 대시보드 여기 왼쪽에 있는 육각형 모양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얘 누르면 왼쪽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 위에 보면 X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런 모드는 한 번 실행하고 끝이에요. 소스가 바뀌면 중지하고 다시 실행해야 돼요. 그 옆에는 디버그 모드죠. 디버그는 얘가 계속 컴파일을 뭔가 계속해. 그래서 내가 소스를 수정하면은 한 1초 정도 기다리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안 껐다 켜도. 디버그를 누를게요. 실행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지금 디버그를 눌렀기 때문에 화면 포커스가 디버그로 넘어갔어요, 자동으로. 네, 아까 스프링 대시보드를 다시 눌러보면은 여기 밑에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매핑이라는 데 보면은 이제 아까 URL 지정했던 거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오픈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이렇게 우리가 리턴하는 문자열이 이제 웹페이지로 떠요. 자, 근데 이거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거를 못 쓰니까 다시 한번 설정 들어가서 스프링 대시보드 오픈 위드 익스터널 요 설정 값을 추가하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게끔 돼 있고, 크롬이라기보다는 윈도우 기본 브라우저, 그러니까 운영체제 기본 브라우저를 띄우게 돼 있고요. 위에 거 자바 디버그 세팅 핫코드 리로드, 핫코드 리플레이스 요거 추가하면은 코드 바뀌었을 때 자동 리로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요 설정값 두 개는 교환해 보시면 제가 적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에서 여기서 리모트 라이브 리로드라는 애까지 까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미 깔려 있어요. 곧 지원 중단될 수 있대. 에이씨, 잘 쓰고 있는데. 자, 요거 설치하라는 것도 여기 적어 놨어요. 여기서 메시지는 플러스 이퀄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린다, 얘는 컴퓨터가. 자, 코드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여기 밑에서 뭐가 백업 올라가요. 컴파일 되는 게.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게 여기 밑에를 잘 보세요. 밑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컴파일을 다시 하는 거야. 밑에 콘솔 보시면은 뭐 컴파일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끝나야 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해보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컴파일 시간은 하드디스크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그 SSD 쓰시는 분들이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지금 사실은 저도 요 예제를 어제 집에서 해봤다가 지금 와서 새로 고침해보고 지금 되게 놀랐어. 생각보다 체감이 너무 느려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어쨌건 개발 방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코드는 다시 원상복구 할게요. 새로 고치면 뭐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진짜로 내가 이 문자열 리턴한 거 대로만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출하셨던 그 중간 프로젝트 이제 해봐서 알 거 아니야. HTML이 꼴랑 웹페이지가 꼴랑 이것만으로 작성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모든 코드를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서 출력한다고 리턴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죽으란 얘기야. 어떻게 해, 이걸.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CSS 코드 다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행하기. 스프링부트 대시보드. 요 육각형 요거죠. 중단할 때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스프링부트 대시보드의 앱 섹션에서 앱 섹션 맨 위에 있죠. 이름 우측에 클릭되는 디버그를 클릭해라. 디버그. 그리고 URL을 통해서 확인한다. 여기 거 눌러도 되고 브라우저 띄운 다음에 주소 직접 쳐도 돼요. 자, 자바 클래스나 HTML 수정된 별도의 제시 작업식 컴파일형이 갱신되니까 웹브라우저만 새로 고치면 돼요. 근데 빌드.그레이들이 바꾸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파일을 이렇게 자바 문자열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HTML은 그냥 기존처럼 HTML 파일을 코딩을 하자 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자바 클래스 안에 어떤 메소드가 전부 다 URL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HTML 파일의 경로가 즉 인터넷 URL이었죠. 이제 URL과 HTML 경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웹브라우저가 이 메소드에 접속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 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면 DB 연동도 할 거고 어떤 알고리즘의 처리 결과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HTML 파일을 로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변수 값을 HTML한테 보내. 그러면 이 자바가 만든 변수를 HTML 파일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메서드 하나를 또 추가할게요. 메서드 이름은 이제 맘대로 정하면 돼요. 자,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메서드 만들 때 파라미터는 순서 상관없고 파라미터가 나중에 점점 늘어요.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정의만 해주면 돼요. 순서 상관없이. 자, 임포트 해야 되니까 임포트 할게요. 요 데이트는 자바 기본 클래스예요. 자바.util 패키지에 있는 거.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파라미터 객체가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야. 웹브라우저가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내가 만든 이 메서드에 접속을 하는데 그때 스프링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메서드는 호출 당하는 애지 호출하는 애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서드들을. 그럼 얘를 호출 당하면서 스프링이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항상 그거는 중심 잡으세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클래스 내가 짜고 메서드 넣고 그 메서드 내가 호출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호출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 이 클래스 객체 아무 데도 안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모델한테 add attribute라고 하면요. 이름, 값 형태로 이 모델이라는 객체한테 내가 출력하고 싶은 변수를 다 등록을 해요.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은 상관없어요. 정수, 문자열, 객체, 리스트, 컬렉션 다 상관없어요. 자, 얘가 지금 리턴 타입이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자, 중요
얘는 자동으로 리소스 폴더 안에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이 URL과 일치하는 HTML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이 HTML 파일 작성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HTML인데 요런 게 하나 들어가요. 요게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일은 더 이상 HTML이 아니고요. 스프링 부트가 자바의 한 식구로 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적인 기능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바로부터 넘겨받은 변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요게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바 쪽에서 나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각을 이 모델이라는 객체한테 추가를 한 거예요. 애드 어트리뷰트 속성을 추가한 거잖아. 근데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얘가 자동으로 받아. 아무것도 리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받는지는 몰라.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름이 나우타임이잖아요.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HTML 태그 뒤에 TH로 시작하는 거는 요 기능이 타임리프거든요. 기능 이름이. 타임이 그 시간의 그 타임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요. 스펠링이. 그래서 TH로 시작하는 얘네들은 자바예요. 자바. 자, TH 중에 텍스트, 문자열 출력 기능.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now time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이 자리에 출력하라입니다. 자바에서 변수를 등록하면은 얘가 이 HTML한테 모델이라는 객체를 토스하는데 그럼 얘는 그걸 알아서 찍어주고 싶은데 찍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행 순서가 자바 코드가 제일 먼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HTML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CSS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바의 변수를 HTML에 넘겨주듯이 CSS에도 넘겨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에도 넘겨줄 수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자바로는 못 줘.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로 주려면 AJAX밖에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서버 타임이랑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 스판 태그 클래스 줬고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안에 이 텍스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중단했구나. 자, 디버그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뜨는 게 썩 그렇게 잘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이게 가동이 안 되게. 자, 떴고 아까 주소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라고 합시다. 이렇게 시간값이 뜨는 거죠. 여기 주소를 정해줄 때 뭐 짤 없어요. 그냥 내 맘이야. now 밑에 today 밑에 hello라고 정해주면 주소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파일의 확장자를
HTML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는 이게 주소가 되는 거야. 실제로 HTML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뭐가 지금 엉켰어. 자, 그래서 주소를 슬래시 now 밑에 today 밑에 hello.html이라고 넣으면은 얘 지금 제가 재실행을 안 했어요. 그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파일의 확장자를 내가 임의로 정해줘도 돼. 이런 식으로. 메가라는 확장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주소가 그런 것 뿐이에요. 백엔드가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주소를 저렇게 맘대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잘하는 애들이 네이버거든요. 그 네이버가 확장자를 NHN이라고 많이 해요.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확장자를 잡는 거지. 근데 이거 오토리로도 못 쓰겠다. 너무 느리다. 오토리로도 걸어놓으니까 지금 자꾸 뻗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메서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맛이 갔네. 껐다 킬게요. 자, 요번엔 주소를 today라고 걸었고요. 메서드 이름은 nice예요. 그 다음에 모델 객체에다가 메시지 3개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선 지금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리턴하는 이 문자열이 얘가 출력하는 데 사용할 HTML의 이름이에요. 얘는 요 템플릿 폴더 안에 my.html이라는 파일을 찾아요. void 타입으로 리턴을 하면은 요 경로 자체를 요 경로랑 일치하는 HTML을 찾아요. 근데 문자를 리턴하면 이런 이름의 HTML을 찾아요.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동을 해볼게요. 그냥 단독 실행 시켜야겠다. 껐다 켜야겠다 계속.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HTML 이렇게 가져온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일단은 HTML 파일 준비하세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바소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고요.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스테이틱이라는 폴더는 정적 자원, 예를 들어서 HTML 파일, HTML은 사실 거의 안 들어가고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같은 거를 웹에 노출하기 위한 폴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HTML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걔네들 경로를 다 무너뜨려야 돼 이제. 자, 이 스테이틱 폴더 안에 img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 spring.png라는 이미지를 넣습니다. spring.png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뻗지? 그건 뭐 이따 찾읍시다. 뭐 설명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설명이 급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동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미지 집어넣는 코드를 하나 넣었거든요. 결과 보고 확인합시다. 자, 그림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 스프링부트가 가동 중인 주소고, 이거는 내가 그 자바 메서드에 부여한 주소죠. 만약에 http:// localhost 땡땡 8080 yesterday 라고 접속을 했다면 이런 주소를 지금 자바 메서드에 정의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부트는 2차적으로 스테이틱 폴더 안에서 거기에 매칭되는 게 있는지 봐요. 그것조차 없으면 404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틱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요 주소를 매개로 해서 직접 접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틱 안에 img를 넣고 거기에 spring.png를 넣었으니까 이 주소만 입력했을 때 이미지가 바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주소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 그럼 이제 우리 사이트 안에 img 밑에 spring.png니까 이런 경로를 갖고 있는 메서드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확장자가 png니까. 그러면 스테이틱 폴더 밑에서 img 밑에 spring.png를 찾는다고요.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 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경로를 접근할 때 th 콜론 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소에는 이게 그 URL 사이에 아무것도 안 붙죠. 근데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 웹사이트를 개발을 다 했어. 그럼 나중에 이것도 자르 파일로 묶어야 돼요. 자르로 묶을 때 my.자르라고 막 만들었다 파일을.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돼. 지금은 이렇게가 있죠. 이 사이에 자르 파일 주소가 들어가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 코딩할 때 경로 다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동안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자르 파일로 묶어놨더니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소스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이게 자르 파일의 이름에 따라 앞에 들어가는 그 단어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요. 컨텍스트 패스, 프로그램 경로예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컨텍스트 패스. 그래서 어떤 경로를 명시할 때 th 콜론을 붙이면 이건 자바 코드라 그랬죠. 경로를 이렇게 감싸주면은 컨텍스트 패스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수정되면은 앞에 자동으로 붙여줘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이 메서드로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갖는 이 클래스를 컨트롤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 이 변수들을 모델이라는 객체에다가 담아 이 모델을 HTML로 보내. 그러면 HTML 안에서 모델에 담겨있는 변수를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웹브라우저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HTML을 뷰라고 부르고요. 자바 쪽은 이 과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니까 컨트롤러. 데이터가 모델. 그래서 MVC 패턴이에요. 일단은 이 큰 맥락부터 파악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여기까지고. 제가 임의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할 건 지금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냥 클래스야. 여기다가 public void my test 아무 메서드나 넣는 거지. 그래서 모델 타입의 모델도 받고 스트링으로 리턴해 볼까요?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얘는 myTest라는 주소를 받겠다. 임포트 해주고요. 자, 모델.add attribute message 1, 2, 3 라고 한 다음에 이제 my뷰를 리턴했습니다. 뷰 파일을 아까 만들었던 거 재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만 짜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메인 클래스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를 갖는 애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클래스들은 위에다가 컨트롤러 명시해주고 이렇게 메서드만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 이 기본 클래스는 사실 이 메서드를 가져가는 얘네들을 안 가져가요. 아예 딱 이렇게 놓고 끝나. 컨트롤러 안 해. 기본 클래스는 그냥 컨트롤러부터는 그냥 따로 클래스를 빼는 거야. 이후 예제들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가동했을 때 자, 여기 myTest 주소 섞여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지. 뷰는 아까 썼던 거 재사용했다 그랬어요. 자, my샘플은 삭제.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냐면 교주님네는 포트폴리오 사이트 지금 참고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 지금 참고하려고 맘먹은 데 있어요 혹시?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할 거야? 아직 얘기를 하죠. 아, 아직 안 했어? 그러면은 소니는 너무 많이 얘기했고, 혹시 다른데 참고할 사이트 확정 지으신 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소니까 그럼.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가 큰 메뉴가 있고, 이 메뉴 하위에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HTML로 짜면 보통 요 큰 메뉴 단위로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하위 HTML 파일들을 넣는 거지. 스프링에서는 HTML의 폴더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TML 파일은 메서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들어가고,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클래스 만들고, 여기에 하위 페이지들 메서드, 얘도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얘도 검색도 따로 하나 빼야 돼요. 검색 결과 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제 인당 클래스 하나씩 나눠 가지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요.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은 요것만 할게요.